사실 제 관심사이기도 한데 디지털 전환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세종병원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제가 보도 자료도 보고 네. 실제 그렇다고들 네, 하더라고요. 네. 서울대병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교수 시절에도 DB 구축이나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이 있었고 네. 하는 건 그래서 세종병원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부터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한 데 특별한 계기나 동기 이런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 전교 1등 하면 컴퓨터 사줄게 이래.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1등을 한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받았는데 이 컴퓨터라는 걸 그 당시에 만져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을 얘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라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뭐 대학 되고 이제 레지던트 됐을 때도 사실 그때는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맨날 손으로 쓰는 똑같은 얘기를 손으로 반복해서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때 제가 PC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사고 프린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저 혼자 전자의무 기록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하면서 이게 의료에 적용되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그때는 상상만 했는데 이제 OCS에서 EMR로 넘어오고 현실화 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규칙에 따라서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이거는 기계가 충분히 이제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일들을 얼마나 기계한테 많이 넘기느냐가 그 병원이 환자에게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현장에 적용해 보려고 지금 시도 중이고 그 시도하는 과정에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병원 분위기가 그런 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병원 전체에서 다 공감을 지금 얻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의 현 시점에서만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그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마인드가 돼 있는 병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해 뿅 원장도 RPA를 네네. 서울대병원에서 도입도 해보는 팀에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 결과가 본인 만족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네. 근데 세종병원은 RPA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도착시켰다. 기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네.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네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종병원에 지금 RPA를 이제 도입하고 교육을 시작한 게 이제 1년 조금 안 됐는데요. 저희는 그 RPA를 도입한 게 지금 당장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고요.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문해력,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말, 기계에게 말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하고 뭐 일을 지시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배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코딩은 너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RPA라는 툴을 이용하면 이제 각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를 기계한테 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RPA의 목표가 업무의 자동화가 아니고 RPA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기계와 소통하는 것을 익히게 하는 거가 목표거든요. 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잘 정착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당장 뭐 업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교육받은 10명의 첫 번째 수강자들이 이제 부서에 가서 그 부서의 업무들을 보면서 할 일들 찾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2번째까지 교육했고 조만간 3기가 되는데 이런 교육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직원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액티브하게 그 행정 업무나 뭐 이런 업무의 개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400명, 뭐 적으면 한 200명 정도 될 텐데 한 100명 정도까지만 이 RPA 교육을 받는 게 진행이 되면 현장이 저절로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기사만 봤을 때는 사전 학습 정도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병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강화 학습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더 올리는 네. 걸로 제가 좀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결국 그 10명이 처음에는 이제 사전 학습을 한 셈이고 그 하면서 시행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도 조금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번째 팀들의 역량은 꽤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이제 의사여서 네, 세종병원 물어봤더니 네, 네, 그 빠르다. 네, 뭐가 빠르냐? 수술까지 엄청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뭐 심장병 걸리면 세종병원 근처로 가서 이사해서 치료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사실 거기에 모든 세종병원의 철학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주변 그 동료 의사든 아니면 선후배 의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근무해봤고 세종병원 나와서도 근무를 해보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심장 환자가 진료받는 과정은 다 분절되어 있는 외래 진료, 검사, 그 다음에 입원, 수술, 시술 이런 과정들이 다 분절이 돼 있고 각각이 섹션이 너무 크니까 검사 파트만 해도 심장 검사뿐만 아니고 뇌 검사, 암 검사 등등등 해가지고 검사 파트가 엄청 크니까 그 검사 파트의 효율을 위해서 각 환자의 동선의 효율은 일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종병원은 심장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검사실의 배치나 업무의 프로세스가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 병원에 와서 당일로 검사하고 당일로 결과 보고 치료가 결정되면 다음날이라도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입원하시면 또 뭐 수술장이나 시술장의 배정이 심장병 환자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되는 병원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실이나 이게 운영이 심장병 환자의 위중증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종병원이 심장병을 중심으로 심장병 환자들이 가장 진료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노력의 결과물이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빠르다는 말에 다 축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마지막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챌린지다 보니까, 네네. 1분 동안 20명의 같이 일하는 의료진 이름을 말하는 게 있어요. 1분 동안. 예, 1분 동안에. 네, 네, 예. 네, 네. 보통 이제 해보니까 한 40초 정도 걸리는데, 보통. 이제 네. 쥐어 짜야 되니까 네, 1분을 네. 한 거고, 네, 네. 편하게 20명 정도 네. 말씀해 주시면. 의료진이라면 뭐 의사를 말하는. 의사도 좋고, 네, 뭐, 네. 우리 지금 여기 네, 네. 오신 네, 네. 최 과장님 얘기해 네, 주셔도 되고, 네. 뭐, 저희는 뭐, 네, 그런 네, 거에 네. 예, 같이. 병원 직원 예, 이름 예, 예. 20명을 예, 예. 대봐라. 예. 네. 1분 안입니다. 근데. 네. 예. 예. 지금 이렇게 시간 끌면서 네.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바로 예,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네. 이명묵, 오병희, 문경원, 진재옥, 김순옥, 홍경섭, 이창하, 신교훈, 엄성훈, 그다음에 최영진, 최락경, 김경희, 이수연, 박상원, 박재석, 송봉규, 송봉연, 또 몇 명 했나요? 네, 많은데 송민규, 오원석, 누가 있나? 아, 기억이 안 나요. 끝났습니까? 예. 야, 이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마지막 때문에. 19명까지 왔었는데. 아무튼. 당황하면 이게 기억력이. 박경훈 교수가 우리 네. 이사장님 다음 주자로 추천했듯이 네, 다음 네. 챌린지를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부천에서 같이 이제 전문 병원을 하면서 특별한 분야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추천했으면 하는데요. 김진호 원장이라고 예손병원 원장이시고 그분은 그 예손병원은 수지 접합을 하는 걸로 시작한 병원이에요. 혼자서 이제 그 수지 절단된 사람들 수술하는 거 뭐 밤새 수술하고 그러셔서 이제 병원을 상당히 크게 지금은 일구셨는데 뭐 어쨌건 지금도 그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이제 밤새 수술하고 이런 부분들을 맡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꼭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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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꼭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네. 인터뷰 네. 해주셔서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